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도 땀이 나지 않으면 제대로 운동한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곤 하죠. 땀을 줄줄 흘려야 운동 효과가 있다는 생각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운동의 실제 효과와 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헬스장이나 공원에서의 운동들, 그리고 심지어 집에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까지도 모두 땀과 운동 효과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신비로운 운동과 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땀을 흘리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운동의 효과는 꼭 땀의 양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산책이나 가벼운 조깅처럼 땀을 많이 흘리지 않는 운동도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피셔 박사는 땀은 운동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체온이 상승했음을 알리는 신호일 뿐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를 통해 땀의 양은 운동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국 라이스대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뜨거운 환경에서의 요가와 실온에서의 요가를 비교했을 때 심박수와 칼로리 소모량이 거의 같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 연구에서는 50명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45도에서의 요가와 22도에서의 요가를 각각 수행했으며 평균 심박수는 각각 120bpm과 118bpm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고 칼로리 소모량도 시간당 330칼로리와 325칼로리로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결과는 땀이 많이 나는 환경에서도 칼로리 소모나 운동 강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또한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체중 70kg인 사람이 30분권 실내 자전거를 탈 경우 약 260칼로리를 소모하는데 땀을 흘리는 정도와 관계없이 운동 강도와 기간에 따라 칼로리 소모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땀은 단순히 체온 조절을 위한 반응이며 이것이 운동의 효과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운동의 효과를 판단할 때는 땀의 양보다는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지속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체온 조절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땀을 이야기할 때 그 이유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요소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재 결과 평균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약 0.5에서 1리터의 땀을 흘린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체질, 건강 상태,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땀이 증발하지 않아 더 많은 땀을 흘리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이는 체온 조절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또한 운동의 종류에 따라 땀의 양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여 땀을 더 많이 흘리게 되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근육을 사용하여 칼로리를 소모하면서 체온의 상승이 덜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땀의 양이 운동의 효과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체내 수분량 변화도 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땀의 분비가 줄어들어 체온 조절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체내 수분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결국 땀은 단지 우리 몸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2019년 한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운동 중 흘리는 땀의 양이 약 1시간에 0.8에서 1.4리터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치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운동의 효과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운동의 부수적인 결과로서의 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는 운동과 땀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결과, 첫째,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23년까지 전 세계 피트니스 시장의 25%가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사람마다 다른 체온 조절 메커니즘과 체질을 고려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땀의 양에 관계없이 최적의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전망입니다. 둘째, 웨어러블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2025년까지 5억 대 이상의 웨어러블 장치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심박수, 체온,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하여 운동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피드백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사람들이 땀의 양에 의존하지 않고도 운동의 효과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셋째,
엔바런먼트에 따라 달라지는 땀과 운동 효과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운 기후에서의 운동과 추운 환경에서의 운동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가 이미 여러 대학 연구소에서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는 1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 더운 환경에서는 심박수가 평균 10%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환경에 맞춘 최적의 운동 방식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운동과 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효율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운동의 효과는 땀의 양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다양한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은 땀은 단지 체온 조절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운동의 효과를 느끼기 위해 땀의 양에 의존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운동의 질과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는 더 정밀하고 개인화된 운동 방법을 찾아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땀의 부담을 내려놓고 여러분만의 운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